자, 5조. 예,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1조부터 4조까지 연구과제 발표를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진땀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5조는 사실 모든 게 조건이 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조 편성이 될 때부터. 제일 먼저 우리 원우님에서 최고 고령자도 계시고 또 최고 연소자 91년생이고 그런데다가 이번 과제를 갖다 이렇게 수행함에 있어서 또 지역도 또 남다릅니다. 서울에 계시고 또 한 분은 제주에 계시고 또 저는 진주에 있고 물론 우리 김호수 판사님이랑 이렇게 대접 직업이 있지만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게 앞에 이렇게 1조부터 보면은 사실 대전이나 세종시에 있으면은 저도 이게 원우 회장을 맡고 있어서 저도 이런 데 있고 해서 이렇게 자주 하고 할 건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팬데믹 시대에서 저희들 방법은 어차피 화상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고 또 이게 주제를 정하는 데도 있어서 조금 전에 이렇게 각자 자기 직업에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주제를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이렇게 퇴직을 하게 되면은 할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 60세부터 청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요 100세 시대에서 그래서 연장 정년 피크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윤정기 조원님께서 먼저 개요하고 정의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년 연장 피크제를 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최고 젊은 사람부터 제가 고문까지 하고 있는데 저도 정년이 벌써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 김성두 대표도 대표는 아닌 나중에 아버님 걸 이어가는데 언제 정년을 한번 좀 내보낼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대로 그런 압조건인데 대부분 사업을 하고 또 법조계에 계신 분이 있어서 연장 피크제에 대한 그 논의를 해봤고 저희가 이제 연장 피크제 하고 나중에 또 법적인 문제가 없는가 해서 이제 그 법조계 계신 분한테 얘기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개헌은 정년 연장 피크제란 60세 이상 정년 대신 기업이 제시하고 개인이 선택함으로써 연수와 상관없이 조정 연장 근무를 말한다. 한 분야에 충실했던 사람이라면 내재가 된 지식이 수년간 쌓인 지혜를 나눔으로써 지식과 지혜가 함께 어울려 나가는 방식입니다. 정의는 20세기에서 지식이 기업의 가치였다면 21세기는 지혜를 갖춘 지식근로자가 우수한 기업을 만든다 이렇게 정의되십니다. 우리 이제 실제 지금 이제 기업을 하고 공장을 운영하고 피크제를 현실적인 걸 지금 안고 있는 우리 주장님께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정하자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보면은 저희 회사에서 한 5년 전에 정말 기술자들이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기술을 배우는 나이 60대면 정년 퇴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년 피크제가 뭐 55세부터 60세까지는 있는데 60세 마치고부터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그래서 저희 회사에 지금 보면은 한 65세도 있고 66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그래서 임금은 약간 다운이 되지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실제 이게 보면은 건설 산업 플랜트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비스, 그다음에 조선업,
그다음에 그 건설 분야에 기술이 축적된 분이 지금 현재 이 나이 드신 분이 새로운 분들에게 젊은 분들에게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인 노동은 나이가 드시면 할 수는 없지만 기술적인 축적된 기술은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우리 제가 한국인의 고령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통계청과 OECD 자료를 봤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 고령화가 사실 70년대는 피라미드 행위였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수명이 짧았는데 지금 현재 2021년 현재 보면은 애그 형식입니다. 이 달간 형식으로 점점 고령화 사회를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67년 정도 되면은 역 피라미드 형식으로 변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OECD 국가 고령 인구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은 OECD 증가율 10년간 2.6%를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한국이 4.4%로 평균보다 1.8%라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고령화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면 우리 법정 정년도 이대로 괜찮은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혹시나 법정 정년이 이대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60대는 이제 청춘입니다.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가 이제 정년을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이렇게 통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이 사실 이렇게 성인 남녀 10명 중 9명이 정년을 넘어서 일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하고 싶은 이야기가 85.2%입니다. 정년을 넘었을 때. 기대 수명이 첫째는 길어지고 추가적인 여유자금 마련, 가족 부담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정년 이후에 일하고 싶다는 비율이 아주 높고 또 성별로는 남성이 89.3%, 또 여성이 86.3%, 여성보다 남성이 8%나 많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년 이후 희망하는 근무 시간은 평균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그래서 70, 한 2, 3세 정도까지 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60세인 그 법정 정년에 대해 응답자의 82.7%가 법정 정년이 늘어나야 한다고 얘기했으며 법정 정년은 평균만 70세로 연장되기를 바란다고 찍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리 김선도 의원께서 이렇게 노인 빈곤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년이 평균 만 60세로 지금 현재 유지되다 보니 은퇴 시기가 기대 수명보다 굉장히 빨라진 경향이 있습니다. 전보다. 따라서 노년기가 더 생애 주기에서 노년기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이에 따라 노인의 빈곤율이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을 보자면은 현재 OECD 국가 중 한국이 43.4%로 가장 높다고 하고 또 평균 소득을 봤을 때는 은퇴 전 평균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파견, 기간제 규제와 같은 높은 해고 비용 등으로 또 노동시장이 상당히 경직적이기 때문에 고령자 취업이 어렵습니다. 이 고령자 취업이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노인 빈곤율이 더 심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년기 때 이제 통계를 보니까 최소 생활비가 220만 원 이상이 되어야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하나 넣었었는데 당신은 당신의 직무 분야에서 몇 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넣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각 분야에서 전문가 분이시거나 아니 대표님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저희가 질문을 넣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했는데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따로 있으신지 근데 뭐 따로 이후에도 전문가로서 또 계속 하실 수 있는 뭐 그런 건지 아니신가요? 네, 따라서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가 이제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란 정년에 이르렀지만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하는 노동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새로운 고용 형태와 임금으로 다시 협의하여서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이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정년 연장형, 정년 보장형, 고용 연장형 총 세 가지 피크제가 있습니다. 이제 성과에 대한 보상은 지급하되 매년 근속 연수 특정 비율만큼 임금을 줄이고 또 실질적 업무의 투입보다는 지혜와 노하우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정년 보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년 연장형은 정년을 연장해준 상태에서 일정 부분 임금 조정이 들어가는 것을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용 연장형은 퇴직 후 계약직 등으로 전환 후 이제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데 이제 임금은 이제 감소하는 걸로 하겠죠. 추가적으로 임금 피크제의 이제 장점을 하면은 근로자에게 명시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고용을 보장하여서 생활 여건 및 은퇴 후 미래 설계 여건을 보장해 준다는 장점이 있고, 기존 근무하던 곳에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보장해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장은 근로자의 경력 및 인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식재산 전략을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생각이 든 게, 지식재산 전략을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식재산을 기존의 인적 네트워크로 형성된 지식재산을 회사가 계속해서 보유하고 또 유지할 수 있는 또 그 과정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좀 판례 하나가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사안이 이렇게 되는데요. 글씨가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이 사건은 좀 취업 규칙을 만들면서 좀 너무 거칠게 만들어버리는 케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불이 어떠세요? 여기서는 보면은 기존에 연봉 계약으로 체결이 돼 있는 근로자인데 정년 전에 2년 남아있는 근로자는 60%, 1년 남아있는 근로자는 40%를 지급하도록 규정을 했고, 근데 이 사람은 이거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는 진짜로 2년 전서부터는 40%만 주고 1년 전서부터 이제 40%만 주는 걸로 바꿔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제 밑에 결론을 써놔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좀 그랬는데 나중에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좀 굉장히 취업 규칙이 좀 거칠죠. 이렇게 하는 거는 기득권을 건드리는 거라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제 지식재산 문제보다 좀 노동법적 쟁점으로 갔는데, 노동법 규정의 세 가지 규정에 의해서 대법원은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제 노동법에서 중요한 이제 규율을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개별 근로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회사가 정하는 취업 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정하게 되는 이제 단체 협약이 있는데, 첫 번째 조항은 취업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개별적인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것이 취업 규칙보다 미달됐을 때는 무효가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반대 해석을 하면은 회사가 공표한 취업 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제 근로자한테 가급적 유리하게 해석을 해주는 것이고요. 94조에 또 어떤 규정이 있냐면, 취업 규칙을 이제 만들 때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취업 규칙을 기존보다 불리하게 바꿀 때는
이제 취업 규칙을 만들 때는 의견만 들으면 되는데 불리하게 변경을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의 그 취업 규칙은 이제 기존의 것보다 불리하게 하는 것이 이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전에 60%, 1년 전에 40% 하는 거에서 불리하게 변경했는데 어찌 됐는지 노동조합에서 그걸 동의를 해준 겁니다. 정년 전인데도.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측한데 아무래도 젊은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덜할 것이고 정년에 좀 가까워져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서 거부감이 컸을 거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회사는 젊은 근로자가 많은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4조에서는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근로계약은 자유사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계약상으로는 이 근로자가 정년이 보장이 되면서 연봉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회사에서 취업 규칙을 만들면서 개별 근로조약보다 불리하게 정년 2년 전에는 60%, 1년 전에 40% 그렇게 깎아버린 건데 근데 그 불리한 조항을 노동조합에서 동의를 해줬는데 그때의 효력을 유리하다고 본 것인데 이때는 다 이렇게 취업 규칙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가사 불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고 개별적으로 불리해져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별 근로자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정말 의아하게도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이 기득권을 안 건드린다는 건데 1, 2심에서 업무 청구를 기각을 했고 특히 항소심 판결은 항소심에서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1심 판결이 너무나 잘 썼다 그러면은 몇 줄을 써가지고 그냥 이 판결의 설치할 결론은 1심 판결을 인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4줄짜리 5줄짜리 판결로 이제 판결을 끝내버린 경우인데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항소심이. 그 정도로 사건이 명백해 보이면 대법원에서 그걸 깨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판이 활동을 했고 항소심에 가해서 화해 공고를 결정해서 그 화해 공고 결정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그 재판부에 직접 결정문을 떼어가야 될 수밖에 없어서 아마도 연고 승소하는 쪽으로 해준 것 같습니다. 1, 2심에서 그렇게 갔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여론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리해져도 네가 참아라 그런 논리였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대법원은 사용자 이득권도 중요하지만 근로자 이득권도 중요하다 그런 취지로 법적 논리를 앞에 놓인 3가지 법률 조항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보시면 다 같이 좋은 임금 피크제를 만들더라도 그 규정은 좀 섬세하게 만들어야 하고 기득권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임금 피크제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조용사나 변호사님이 거기 받으셔가지고 만들어서도 계속해서 유효한 임금 피크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 문제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결론은 우리 고용 연장형 제도를 이렇게 도입하게 되면 기업의 일단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동인구 개개인의 은퇴로 인한 개인적 재정 부담이 아마 감소될 것 같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저런 부분이 통계 자료에 보면은 제일 아마 부담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숙련된 그 지식과 지혜를 또 유지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통해서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5조 연구 프로젝트 과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제주, 서울, 진주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최고 고령자부터 최연수자까지 이렇게 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화상 통화를 하면서 과제를 서로 이렇게 취합을 해서 PPT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상 우리 모든 연구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인체해 주시고 촬영, 네.